3차 부등식, 4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을요,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 요 fx가 3차 다항식일 수가 있는데, fx가 3차 다항식인 경우 요 부등식을 우리는 3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혹은 이 fx가 4차 다항식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런 부등식을 우리는 4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런데 대개 3차 이상의 다항식이다 이렇게 되면요, 이걸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고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재에 고차 부등식이다 라는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3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차와 4차 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4x,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할까요? 네, 요렇게 된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풀려면 일단 요걸 다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다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고 났더니 이 좌변이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 되었네요. 따라서 얘는 3차 부등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다항식의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음수네요. 그래서 이건 음수여도 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자, 마이너스 양변에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처음에 이걸 좌변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차수가 가장 큰 거 있죠? 걔의 부호가 음수라면 오히려 이 마이너스 x세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방에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요 fx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fx입니다. 그죠? 요 fx equal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요거 조립제법을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이렇게 돼요. 그죠? 예, 이건 굳이 조립제법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럼 1, 0,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것도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fx equal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들을 찾았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fx가 0이 되는 요 값들을 경계로 그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x축일 때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가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요 점의 x좌표가 결국 fx equal 0의 근이 되는 건데, 요 점을 경계로 이 fx 함수값의 부호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쪽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였다가 이 점보다 큰 쪽에선 양수로 바뀌죠. 따라서 요 fx equal 0이 되는 요 x 값들을 경계로 fx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 fx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경계부터 우리가 구해내야 되겠구나. 부호가 바뀌는 경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수직선 위에 얘가 0 되는 값들을 다 찍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찍으시고 여기다 1 찍고 2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들이 fx의 부호가 변하는 경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걸 경계로 부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냥 조사하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여기 x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요거는 음이 되죠. 요것도 음수됩니다. 그 다음 요것도 음수되니까 음수 3개 곱해지면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fx가 음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근데 왜 마이너스 3을 대입했어요? 또 이럽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fx의 부호는 항상 일정합니다. 자,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었다면 fx 이퀄 0의 근중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있었어야겠죠. 근데 근중에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선 부호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fx의 부호는 같은 부호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이거는 음의 부호로 나올 거고요. 음수로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0을 넣어도 이건 음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아무거나 하나를 대입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가장 만만한 0을 대입해보면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음이 되고 요것도 음이 되고 요것만 양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양의 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1과 2 사이에서는 2분의 3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2분의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는 양수되죠. 여기는 음수되고 요건 양수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음의 부호를 갖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냥 3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3 대입하면 양수기 때문에 양의 값을 여기가 아니군요.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경계를 중심으로 요 좌우와 요 중간 구간에서의 부호만 조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0보다 큰 값을 갖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0보다 큰 값을 갖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 그 다음 2보다 큰 구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와 또는 x가 2보다 큰 구간 요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3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여기서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바꾸고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여기를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상태로 이 부등식을 풀었다고 한다면 요 식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의 부호의 변화를 조사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얘의 부호, 얘의 부호, 얘의 부호 3개를 조사해서 그 3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는지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 앞에 마이너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마이너스를 빼먹고 이 3개의 부호를 조사하는 경우가 아주 일상다반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게 문제를 틀리느니 애초에 이런 실수를 할 원인을 제거해버리자 라는 차원에서 양변에 뭘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양수로 바꾸는 이유는 이런 거구나. 이쯤으로 대충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의 부호를 판단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쉽고 어려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귀찮은 문제죠. 지금 4군데서 부호를 판단을 해야 돼요. 3차 부등식의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옆에 이 그림을 봤더니 이 y는 fx의 그래프를 보면 굳이 값들을 대입해서 부호를 판단하지 않고도 이 그림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구간은 음의 값, x축의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은 양의 값을 갖게 됐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굴 그리는 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를 판단하는 게 훨씬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fx는 지금 3차 다항식이니까 요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얘는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납니다.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2예요. 자, 이 간격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호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y는 fx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fx가 0보다 큰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x축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이 어딘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구간이 바로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이후로 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초록색으로 칠해진 요 구간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뭘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x는 -2보다 크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0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2는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죠? 마찬가지로 1도 포함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 2보다 크면 됩니다. 2도 포함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 값들을 대입해서 부호를 판단하는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모르고 이 차이가 수학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여기가 음수면요. 음수일 때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2, 여기는 1, 2니까 그냥 요 상태에서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때는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거나 어디다, 여기다. 그래서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양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 그죠? 아니면 뭐 요거 요렇게 해서 세 가지 패턴 정도로 우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더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요, 양수로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양변에 -1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 -1을 곱해줘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3차 부등식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4차 부등식 풀어볼게요.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네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정리가 이미 됐네요. 우변이 0 됐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이고, 4차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그럼 이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요 4차 다항식 이퀄 0의 근을 찾아내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1,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들 다 더하면 0 되는 거니까 요 앞에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3,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8,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홀수 번째 숫자들 더하면 마이너스 5, 짝수 번째 숫자들 더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이 경우에는 또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8 되나요? 플러스 8 해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4 되나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하는 과정까지 제가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2를 경계로 이 함수값의 부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 조사해야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라면 그 과정을 생략하고 금방 부호의 변화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고요. x축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 4차 함수 그래프는 개형이 대충 W 모양이 될 거고요. x축은 이렇게 지나가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 4, 그 다음 이 점이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x축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구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0에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4여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4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또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니까 풀이법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무지하게 쉽게 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프 그리는 거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3차 부등식과 4차 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주어진 부등식을 요런 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나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 4개 중에 어느 한 꼴로 만들고 이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fx equal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들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값들을 경계로 부호의 변화를 조사해서 부등식의 해를 찾아냅니다. 됐죠? 이때 만약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부등식의 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